역사, 자, 이렇게 보면은 조선은 무슨 국가다? 유교 국가라는 것을 천명했다고 하지, 맞지? 우리 유교는 기본적으로 도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지? 유적, 도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예의, 예절. 앞글자만 따면? 예. 이 예나가 그 예자 아니에요? 예의 바르다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뭐였지? 밝을 예? 밝을 예? 아 맞아, 그건 맞네. 예절을 강조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왜 조선에서는 예절을 강조했을까? 국가 통치에 도움이 됐기 때문인 거지, 맞지? 오케이? 자, 우리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이 조선이 건국되면서 우리 사실 이 조선을 건국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성계가 왕은 됐죠. 사실상 모든 시스템과 모든 계획과 모든 방향성을 만든 사람은 신진사대부 중에서 정도전이, 우리 급진, 이 정도전이가 모든 것을 설계한 겁니다. 이 정도전이 바라는 국가는 유교 국가가 되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임금도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자? 유교적으로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에는 도덕적으로 다스려야 되지, 맞지? 그래서 덕치를 강조합니다. 덕으로 다스려라. 덕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왕 또한 도덕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겠지, 맞지? 우리 그거를 무슨 정치라고 하냐면 왕도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 오케이? 이 왕도 정치의 반대말을 패도 정치라고 이야기하거든. 패도 정치라는 것은 국왕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요. 국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정치하는 방식을 패도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법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도덕성을 믿으면서 이 도덕성을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왕도 정치라고 하죠. 보통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패도입니까? 왕도입니까? 왕도죠. 자, 왕도 정치. 자, 이 왕도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도덕적, 뭐를 중요시하는? 예. 예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죠. 교화. 도덕을 강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좋은 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예절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도덕성이 없는 사람, 즉 나쁜 사람으로 낙인시켜 버리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이 도덕을 잘 지키도록 권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도 만들고요. 유교 규범서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 지배층의 역할은 백성들을 뭐 해주는 사람?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도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백성들 스스로가 위에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도덕은 당연한 걸로 만들어버려요. 예절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예의를 갖추는 게 당연한 거야. 예, 가정에서는 어디에 대한 예? 부모에 대한 예, 맞지? 더 나아가서 국가로 봤을 때는 어디에 대한 예? 왕한테 대한 예, 맞지? 그 예의 극치는 충으로 바뀔 수 있죠, 충.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도덕적 자발성을 이끌어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통적인 질서를 합리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전통 질서를 전통적인 우리 위계 질서라고 할게요. 전통적
위계 질서를 합리화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 요게 유교적 통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해되나? 이렇게 하면 그냥 나라가 운영된다고. 스스로 굳이 막 강제하지 않더라도 당연시 시켜버린다고요. 평민들은 누구한테 예절을 갖춰야 돼요? 바로 위에 양반 맞지? 양반들은 왕 맞지? 이렇게 전통적인 위계 질서가 정도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봅시다. 우리 이러한 예절이 있잖아요. 이 예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유교 규범을 정착시키고요. 이를 통해서 책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지 마지. 그래서 유교 규범,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만들어서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 왕들 잠깐 써볼게요. 우리 조선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태조. 그 다음이 정종. 정종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태종은 좀 중요하지. 그 다음이 세종 중요하죠. 그 다음이 문은 좀 짧게 적을게요. 문, 단, 세는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령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연산군. 여기까지만. 연산군 폭군이죠, 맞죠? 우리 연산군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수업이 49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연산군의 그러한 만행을 이야기하면은. 궁금한 사람은 유튜브로 보세요. 깜짝 놀랄걸? 자, 유교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유교적인 모습 누가 유교적으로 보여요? 우리 킹 세종이 가장 유교적으로 보이잖아요, 맞지? 이 세종대왕 때 유교 규범이 만들어지지, 맞지? 무슨 행실도? 삼강 행실도. 자, 세 가지의 윤리를 써놓은 겁니다. 우리 세 가지는 이것도 당연히 예절을 강조하겠지. 예절. 이 예절은 왕과 신하 간에 지켜야 될 예절. 또 하나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예절. 또 하나는 부부끼리에 지켜야 될 예절. 이러한 것들을 써놓은 책이 삼강 행실도입니다. 백성들에게 예절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글씨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들도 글로 된 거 잘 안 읽지? 뭐로 된 거 있으면 재밌습니까? 그림, 만화가 들어가면 좋죠. 세종대왕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글씨로도 쓰고 플러스 무슨 만화라고 써버렸네. 만화 맞나? 만화잖아요. 그림으로 이 삼강 행실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이 우리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는 이 글을 뭘로? 훈민정음으로 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유교적으로 정치하길 원했지.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거는 왕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맞지? 여러 신하들과 항상 토론을 거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기구 하나 기억납니까? 그 1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거. 힌트. 지읒. 지편전. 누가 이야기했는데? 지편전. 지폐는 어디다 쓰는 건데? 이제 하나 더 남았다. 지편전. 지편전을 만들어서 신하들과 토론하고, 맞지? 그래서 하나의 예로 지편전에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 맞지? 지편전 학사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성종 때 책이 한 권 만들어집니다. 이 성종 때 만들어진 책을 국조 오래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에서 지켜야 될 5가지의 뭡니까? 예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례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지켜야 될 예절. 그 다음에 빈례라고 해가지고 손님한테 지켜야 될 예절. 가례라고 해서 뭔가 결혼하거나 혼인할 때 지켜야 될 예절. 흉례라고 해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우리 장례식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예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아마 5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예절을 국가에서 지켜야 될 예절을 써놓은 게 국조 오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됐습니까? 네. 네. 성종. 이 성종 또한 뭔가 백성들과 함께 할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맞죠? 네. 얘는요? 얘는 들어봤어요? 새로요? 세조. 그 이 세조가 다른 말로 이거 수양대군이지. 들어봤죠 나. 누구 아들이에요? 세종. 세종의 아들이지, 맞지? 네. 얘도 세종의 아들이잖아. 네. 얘는 문종의 동생이죠, 맞지? 수양대군. 네.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었어요. 단종을 죽여버리고 왕이 되잖아, 맞지? 이러니까 이 세조 자체는 정치를 할 때 신하들과 토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졌을까? 일편자 집현전이 없어졌겠지, 맞지? 그런데 성종 때 와서는요, 홍문관 다시 집현전이 부활하겠지, 맞지? 네. 이 부활했는데 다른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없앤 거를 다시 하기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뭘로 부활합니까? 홍문관으로 부활합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도 연결시켜서 이야기했고요. 자, 우리 이러한 예절과 관련된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국외 관계. 자,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4대 교린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뭘 갖춰서 예절을 갖춰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약간 그려보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우리 여기에는 이제 무슨 나라가 생깁니까? 그거요. 명. 명이라는 나라가 생기지, 맞지? 맞죠? 우리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통, 명분 이런 거 중요시했잖아. 지금 중국은 정통 국가가 다시 나타난 거지, 맞지? 예전에 몽골 애들이 쫓겨나고 한족의 국가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신진 사대부들은 큰 나라는 정통성 있는 큰 나라는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4대 하죠, 4대. 예절을 갖춰서 4대 합니다. 섬길 사자, 대할 대자.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었던 여진이라든지 일본 일본한테는 사이좋게 지내요. 요린 우리 그것을 교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린.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외교관계는 4대 교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선 전기만 해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니까 기분 좀 나쁘죠, 맞죠? 네.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섬겼던 이유는 큰 나라이기도 했고요. 사실상 우리 명나라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많았던 것. 이해돼요? 뭐 하나의 저 방송에 켜져 있으니까 뭐라 뭐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그래요, 알았지? 오케이. 네. 우리도 사실 뭐 중국이랑 뭐 친하게 안 지낼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친하게 지내야 되는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맞지? 미국도 그렇고요, 맞지? 어떻게든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는 가장 원칙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조선 시대에서도 그랬다고요. 4대 했던 이유는 도움이 되니까. 이웃 나라랑 친하게 지냈던 거는 뭐 때문에 친하게 안 지내면 얘들이 또 뭐 합니까? 막 자꾸 공격하러 오잖아요, 맞지? 그랬기 때문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밑에 가볼게요. 우리 도덕적으로 정치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통일적인 법이 필요합니다, 맞지? 네. 그리고 그 법은 성문법이어야 됩니다. 성문법은 뭐냐면 뭡니까? 성문법. 글로 써져 있고 이것들이 모두 통일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들은 성문법이죠. 네. 우리 인터넷만 찾아봐도 법 다 찾아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런데 법으로 적혀있지 않는 법도 있어요. 우리 그거를 관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약간 도덕적인 느낌. 오랫동안 내려져 왔는데 이걸 마땅히 이걸 뭐 법으로 정하기 좀 그렇고 마땅히 좀 지켜야 될 법들 있잖아. 그런 법들을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선에 와서는 이러한 통일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통일적인 성문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가 덧칠하면 또 하나는 통일적 성문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등장하는 법은요. 우리 태조 시기 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무슨 법이 있었냐면 조선 경국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정도전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전이기 때문에 국가법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사실상 정도전이 만들었던 조선 경국전을 많이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쌤이 정도전이 브레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미 다 설계해 놓은 것들을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조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들어요? 관찬 사서인 경제육전을 편찬합니다. 이 경제육전은 왕의 명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법전이 조선의 최초의 관찬, 국가에서 만든 관찬 법전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네. 우리 법전이 총 몇 개라는 소리입니까? 3개? 2개? 뭘 보고 2개지? 아하. 몇 개인 것 같아요? 이게 부업반 하나 남았다. 몇 개인 것 같은데? 6개요. 6개잖아. 아, 이거 붕어빵 주기 뭐한데? 자, 우리 61쪽 오른쪽 위에 보면서 몇 개가, 6개의 법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적이요? 어디에서 지켜야 될 법을 만든 걸까요? 오른쪽 위에 표를 보면서 어디에서 지켜야 될, 아이씨, 힌트 6개라잖아. 어디에서 지켜야 될 법전? 의정부 6조죠, 6조. 6조죠. 6개에서 지켜야 될 법전, 맞지? 그래서 2호 예병 현공이 전부 다 정책을 실행하는 기구잖아요, 맞지? 우리 학교로 치면은 예부지, 맞지? 교육부니까. 학교에서도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러한 지켜야 될 법들을 만들어 놓은 법전입니다. 이러한 법전은요, 우리 세조 시기에 완전히 모든 법전을 체계화시켜서 이러한 법전, 만세불변, 영원히 지켜야 될 법전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법전이 그 유명한 경국대전을 만들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건 언제요? 성종 시기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겠지? 자, 우리 60쪽 맨 밑에 경국대전의 완성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가질까요? 자, 고려에도 성문법이 존재하긴 했는데 경국대전에 비해서는 통일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혹시 도대체 뭘 지켜야 되는 거야? 헷갈리겠다는 거지, 맞지? 그렇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최고 높은 사람이었던 왕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왕의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맞지? 그런데 통일적인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왕 또한 뭘 지켜야 되는 거?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나타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 보면은 생각보다 불쌍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왕의 힘이 약한 시대는 조선일걸요, 아마. 신하들에 의해서 꼼짝 못하지, 맞지? 신하들은 계속 왕한테 뭘 강조합니까? 도덕을 강조하지, 맞지? 그죠? 됐나요? 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 우리 61쪽에 볼게요. 유교 이념에 따른 중앙 정치 조직의 정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경국대전이 완성됐다는 것은 우리 유교 통치가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국대전에서 우리 교과서 오른쪽 위에 있는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 맞지?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글로써 써놓은 것이 경국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네. 자, 우리 이렇게 중앙통치한번 봅시다. 중앙통치조직. 우리 중앙통치에 보면은 왕이 있죠, 맞지? 그리고 왕 아래 뭐가 있습니까? 의정부가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의정부 아래 뭐가 있죠? 육조가 있지, 맞지? 우리 여기가 핵심 기관인 거지, 맞지? 우리 여기에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의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중요한 내용을 회의하고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합니다. 우리 고려 때 생각하면 중서문화상과 비슷한 느낌이지, 맞지? 맞아요? 우리 고려 때 기억나요? 의정부가 그러한 역할, 최고 정치기구였다는 겁니다. 최고 정치기구. 그리고 이렇게 회의된 것을 어디에서 실행시킵니까? 6조에서 실행시키는 거지, 맞지? 뭐에 의해서? 얘들도 뭘 지키면서 해야 돼요? 무슨 법? 경국대전을 지키면서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의정부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승정원 또 있지? 보입니까? 이 승정원은 뭐 하는 기구였을까? 어떻게 알았죠? 승정원은 국왕이 뭡니까? 비서입니다. 비서. 이해돼요? 비서니까 이 승정원은 누구 거? 왕 거. 왕의 명령을 잘 듣는 친구들이지, 맞지? 의정부는 왕의 명령을 잘 들을까요? 의정부가요? 왕과의 약간 좀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어요? 신하들이니까, 맞지? 근데 얘들은 완전 왕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의금부 보이지? 의금부도 누구 겁니까? 왕 겁니다. 왕 거. 이거는 왕의 특별 사법기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역 같은 게 일어날 것 같으면 원래 시스템대로면 6조에서 해결해야 되잖아, 맞지? 무슨 범죄가 생기면은 6조에 있었던 병부에서 군대를 보내거나 6조에서 형부에서 형을 집행하거나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또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의정부의 명령을 받아야 되지, 맞지? 왕한테는 확인만 받으면 되는 거. 그죠? 근데 6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걸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럴 때는 왕이 누구를 움직입니까? 의금부를 움직입니다. 의금부한테 그냥 이게 다 제끼고 잡아오라 그럽니다. 의금부에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잡아와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왕을 도와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네. 근데 얘들도 잘못할 수도 있고 얘들도 잘못할 수도 있고 얘들도 다 잘못할 수도 있지. 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 세 개의 기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기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3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3사가 무슨 기관입니까? 언론 기관입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 언론기관 기억나요? 어사대의 관료와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언론기관을 담당했지, 맞지? 그런데 고려에서는 누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담당합니다. 사헌부, 관리들이 잘하고 있나 없냐 감찰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고려 때 생각하면 뭡니까? 무슨 대? 어사대가 얘 역할을 했겠지, 맞지? 사관원은 뭐냐면 의정부와 육조에서 그리고 왕이 조금 이상한 정책을 결정하면은 사관원이 가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왕이 묻겠지. 왜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우리 조선 선비들의 모든 공통된 의견입니다. 백성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말의 길이죠. 백성들의 말을 왕의 귀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이게 얘들이 했다고요. 이해됩니까? 홍문관은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기구죠. 예전에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우리가 왕이 신하들과 공부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하거든요. 경연. 우리 그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경연. 왕이 경연을 좋아했을까요? 실제 가면은 맨날 신하들과 입씨름해야 돼요. 좋아했던 사람은 얘밖에 없어요. 세종. 세종은 재밌었거든. 우리 맨날 토론하자 하면서. 그럼 신하들 미쳐요. 또 토론한다면서. 야, 우리 이거 토론하자 하면서. 왕이 너무 똑똑하면 신하들이 이게 안 돼. 왕한테 다 먹혀버립니다. 근데 조금 무식한 왕일수록 신하한테 이게 안 되겠지, 맞지? 얘가 좋았겠어, 싫었겠어요? 얘는 이거 없애버립니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 밑에 보면은 조선은 엄격한 교육과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했다 이거 맞지? 그래서 서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도 만들어진다는 거지. 교육기관 맞지? 그래서 우리가 교육기관 또 보면은
우리가 공립과 사립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우리 대학교, 무슨 대학교입니까?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의 역할을 하는 곳이 한 개 있었고요. 대학 가려면 어디를 졸업해야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겠지, 맞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 맞지? 네. 그래서 중등, 중고등학교 역할을 했던 게 서울에 있었던 무슨 학당? 사부학당입니다. 동서남북 네 군데에 있었대요. 이거 두 개는 어디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지방에도 대학은 없더라도 중고등학교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향교입니다. 향교. 이게 지방, 이게 중앙. 이것도 중앙. 성균관은 대학교 역할, 사부학당은 중등기관. 지방에는 향교가 중등기관을 대신했다. 그리고 사립학교도 있었거든요. 중등교육의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이 중등교육기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있었겠지, 맞지? 네. 뭐 들어봤죠? 뭡니까? 초등학교는? 서당이겠지. 맞죠? 서당도 사립학교입니다. 서당. 초등. 우리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게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과거 시험도 있지, 맞지? 우리 과거 시험이 뭐가 있대요? 읽어볼래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지, 맞지? 우리 과거 시험이 문과, 무과, 잡과가 있습니다, 맞지? 우리 고려와 좀 차이점이 있지 않아요? 고려에 문과 있었어요? 있었지? 잡과 있었어요? 있었지? 무과 있었어요? 고려에서는 무과가 없었지, 맞지?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있었지, 맞지? 요 차이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시대 가면은 무신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거지. 덜한 거죠, 맞지? 그래서 우리 이순신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순신이 형. 일본이 보면은 기겁하는, 맞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를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일본이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게 세 가지 있다고 하지, 맞지? 첫 번째가 뭘까요? 이순신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반도의 추위입니다. 걔들 막 알죠? 일본 신발 알죠? 그거. 일본 애들 보면 맨날 뭐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 맞지? 따뜻하니까 입고 왔다가, 맞지? 전쟁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겨울 맞이해가지고 애들 다 얼어 죽죠, 맞지? 조선의 추위였대요.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조선의 임금의 무능함. 임금이 튀어버리지, 맞지? 맞죠? 일본에서는 왕이 절대 도망갈 일이 없거든. 왕이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결하거나 끝까지 싸우거나. 근데 우리 임금은 튀죠, 맞지? 그래서 일본이 실제로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일본에 있는 도요토미한테 편지 보내다잖아. 저기 하면서 왕이 없는데요? 하면서. 자, 우리 61조 밑에 볼게요. 조선의 지방 통치제도 있습니까? 우리 조선의 지방 통치제도. 그래, 칸이 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다가 쓸게요. 조선의 지방 통치. 이거 판서를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쌤이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돼서 좀 양해해줘. 조선의 지방 통치는요. 우리 기본적으로 몇 도입니까? 8도지, 맞지? 전국을 몇로 나눴다? 전국을 8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8도 아래 군과 현을 배치시키죠. 고려시대와 달리 독특한 것은 우리 과거에 있었던 무슨 구역? 특수행정구역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됩니다. 다 소멸되고 전부 다 일반 군현화 돼버리죠, 맞지? 그리고 모든 지역에 뭘 파견합니까?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우리 고려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지, 맞지? 고려에는 모든 곳에 지방관을 파견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지? 심지어 파견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았죠. 그 지역을 속현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리고 이 지방관이 파견됐을 때 얘들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 맞지? 자기 지역을 잘하니까. 그래서 자기 출신지에는 못 보내게 했습니다. 우리 그 제도를 무슨 제도? 상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피제. 상피제.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서 우리 고려 시대 때는 지방에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였어요? 향리였잖아. 이제 이 시기 되면은 향리가 존재하긴 한데 향리의 역할은 예전만치 않아요. 향리들은 그냥 더 약간 지방 행정만 담당하는 걸로 바뀌어 버리고요. 실제로는 지방관의 힘이 세지 맞지. 다 파견되니까. 네. 그죠? 그리고 이 지방관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한테. 우리 사대부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지방사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1쪽에 보면은 각 군현의 지방관은 별개로 향촌에서는 누가 힘이 세다? 지방사족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지방사족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적혀 있지 맞지? 우리 이 지방사족은 누구냐면은 자 우리 조선을 세웠던 사람들은 여기 급진 애들이지 맞지? 맞죠? 네. 반면에 온건 애들 있죠 온건. 온건 애들은 조선 정치에 참여해야 안 해요? 참여 안 하죠 맞죠? 안 하고 얘들 다 어디로 가버립니까? 다들 지방으로 가버린다고요. 지방으로. 나 그냥 지방 가서 무슨 공부나 할래? 무슨 공부나 할래? 나 지방 가서 성리학 공부만 할래.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가버린 겁니다. 정치 참여 안 해요. 그리고 얘들이 공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학교 만들지. 근데 얘들이 국가 공무원이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개인 학교를 만들어야겠지. 뭘 만들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후진들을 막 양성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방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람들로 존재해요. 성리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학교 만들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방관들도 누구와 협조를 해야 돼요? 얘들, 우리 지방사족. 우리 얘들 지방사족이라고 하거든. 지방사족과 협조가 필요했을 거라고요. 우리 얘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사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림. 들어봤지? 선비가 숲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사림. 이 얘들이 나중에 정치에 참여하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 참여는 바로 언제 때? 우리 여기 있었던 성종 때 지방사족이 정치에 진출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림과 훈구와의 전쟁, 사화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수고했습니다.